혹시 신부가 상품처럼 팔리고 마법사들이 동물뼈로 마법을 만들며 주차가 신선한 과일과 채소로 가득 찬 시장을 가로지르는 모습을 상상해 본 적 있나요? 이것은 공상과학 영화나 닐 게이먼의 작품에서 나오는 장면이 아닙니다. 이것은 규칙이 깨지고 비범한 것이 일상이 되는 아주 현실적인 시장들입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기묘한 시장들의 세계에 발을 들여놓을 용기가 있으신가요? 오늘 영상에서 함께 그 시장들을 탐험해보세요. 불가리아는 유서 깊은 문화 역사로 가득한 나라입니다. 그러나 이곳의 역사적 유산과 아름다운 경관 너머에는 논란이 되는 전통이 존재합니다. 바로 스타라 자고라에서 열리는 순수한 젊은 여성 시장입니다. 하지만 이곳은 결혼을 앞둔 신부들을 위한 순백의 웨딩드레스나 화려한 보석을 파는 시장이 아닙니다. 대신 젊고 순수한 소녀들이 가족들에 의해 소개되는 장소입니다. 전역에 퍼져있는 로마니 소수 민족인 칼라이디지족은 여러 세대 동안 이 전통을 이어왔습니다. 수백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이 신부 시장은 가족들이 딸들이 안정된 미래를 가진 믿을만한 남편을 찾을 수 있도록 돕는 방법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상품처럼 여성을 판매하는 개념은 인권단체와 현대적인 옹호자들로부터 큰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특별한 휴일에는 14세에서 20세 사이의 수백 명의 소녀들이 이 시장에 옵니다. 그들은 정교하게 꾸며지고 화려한 드레스를 입은 채 대기하며 미래의 신랑 후보자들을 기다립니다. 물론 중요한 조건 중 하나는 이 소녀들이 결코 손상되지 않은 상태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칼라이디지 사회에서 중요한 기준입니다. 칼라이디지 남성들은 종종 부모나 다른 가족 구성원과 함께 도착하여 검토 과정을 시작합니다. 그들은 외모와 성격을 포함하여 가정적인 능력을 중요하게 평가합니다. 소녀가 선택되면 그녀의 가치는 아름다움, 미덕, 그리고 순수성에 따라 협상됩니다. 이것이 마치 인신매매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이 공동체의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인권 침해로 보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이것은 전통이며 칼라이디지의 문화와 결혼 관습을 보존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2019년 휴먼 라이츠 워치 보고서는 불가리아의 신부 시장이 여성의 권리와 성평등에 관한 치열한 논의의 중심이 되었음을 강조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신부의 가격은 그녀의 아름다움과 독점성에 따라 $4,000에서 $12,000 사이로 책정될 수 있습니다. 이는 여성의 가치를 금전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그녀들의 존엄성을 훼손한다고 주장하는 인권 활동가들의 강한 비판을 받았습니다. 반대로 많은 현지 사람들은 이 신부 시장이 그들의 공동체 생활에서 중요한 고대 문화적 관습으로 방어하고 있습니다. 한 현지인은 우리는 딸들을 팔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더 나은 삶을 살고 남편 가족들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방법일 뿐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어떤 관점에서 보든 불가리아의 신부 시장에 발을 들여놓으면 순수하면서도 슬픈 눈을 가진 어린 소녀들이 마치 살아있는 그림처럼 서 있는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는 분명히 당신의 마음에 오래도록 잊히지 않을 인상을 남길 것입니다. 우리는 변화가 필요한 시대에 뒤떨어진 역사를 목격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존중받을 가치가 있는 작은 공동체의 문화적 측면일까요? 이제 베트남 북서부의 산악 지역으로 여행을 떠나봅시다. 그곳에는 로맨틱한 문화의 보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파 사랑시장입니다. 매주 토요일 저녁, 밤이 찾아오면 사파 광장은 불빛이 반짝이며 플루트의 멜로디가 울려 퍼집니다. 이때가 바로 사파 사랑시장의 가장 활기찬 시간이자 다오족과 몽족을 포함한 수백 명의 젊은 남녀들이 만나고 교류하며 사랑을 찾기 위해 모이는 순간입니다. 산의 매혹적인 분위기 속에서 젊은 남성들은 플루트를 들고 부드럽고 달콤한 멜로디를 연주합니다. 만약 한 여성이 그 음악에 매료된다면 그녀는 전통적인 노래로 응답하고 두 사람이 서로 끌린다면 함께 춤을 추게 됩니다. 하지만 이곳을 단순한 데이트 장소로만 생각하지 마세요. 사파 사랑시장은 수백 년의 역사를 자랑하며 고산지대 민족 문화의 상징적인 장소가 되었습니다. 많은 젊은이들에게는 평생의 반려자를 찾을 기회이고 방문객들에게는 음악, 색상, 감정이 가득한 저녁이 펼쳐지는 곳입니다. 2022년 라오카이 관광청의 데이터에 따르면 매년 25만 명 이상의 관광객들이 사파 사랑시장을 방문합니다. 주로 이 독특한 문화 행사에 참여하고자 하는 국제 여행객들이 많습니다. 이 방문객들의 유입은 지역 관광 수익에 크게 기여하며 전통 문화 가치를 보존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사파 사랑시장은 사랑을 찾는 장소일 뿐만 아니라
이 지역의 다양한 민족 공동체를 연결하는 중요한 행사이기도 합니다. 매 시장 밤마다 플루트 연주자와 노래 부르는 여성들 외에도 춤, 전통 게임, 수공예품 판매 등 다양한 활동이 펼쳐집니다. 하지만 사파 사랑시장에 참석하는 모든 사람이 로맨스를 찾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지역 주민들에게 이곳은 한 주 동안의 고된 일을 마친 후 친구들과 만나고 휴식을 취하며 소셜라이징을 할 기회입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사파 사랑시장은 새로 결혼한 부부들이 숨막히게 아름다운 산 경관 속에서 로맨스를 경험하기 위해 찾는 인기 있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동남아시아를 여행하면서 태국에 있는 독특한 시장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바로 가장 숙련된 기차 승무원조차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할 매끌렁 철도 시장입니다. 이곳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어떤 시장과도 다르며 상점과 기차가 조화롭게 공존하는 멋진 장소입니다. 매끌렁 시장은 방콕과 매끌렁을 연결하는 철도 노선 바로 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매일 최대 8대의 기차가 이 시장을 통과하며 흥미롭게도 기차가 다가오면 시장은 닫히지 않습니다. 대신 상인들은 몇 분 만에 빠르게 물건을 정리하고 해가리는 차량을 접습니다. 채소를 사러 시장을 돌고 있을 때 갑자기 기차의 호루라기 소리가 들리고 모든 사람이 마치 잘 준비된 팀처럼 움직입니다. 순식간에 과일과 채소가 트랙에서 밀려나고 테이블과 상자들이 꺼내져 트랙에서 사라지며 상점들이 마법처럼 위험구역에서 사라집니다. 기차가 지나간 후 모든 것은 원래 위치로 돌아가고 시장은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다시 시작됩니다. 매끌렁 시장은 100년 이상 된 역사 깊은 시장으로 태국의 식민지 시대부터 존재해 왔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지역 시장이었지만 철도 건설과 함께 점차 확장되었고 기차의 존재에 적응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시장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 대신 지역 주민들은 그 자리를 고수하며 기차와 공존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오늘날 매끌렁 시장은 단순히 식료품을 사는 곳을 넘어서 관광명소로 변모하여 매년 수천 명의 방문객을 끌어들입니다. 태국 관광청에 따르면 매일 약 3,000명에서 5,000명이 이 시장을 방문하며 주말에는 그 숫자가 2배로 증가하기도 합니다. 기차가 시장을 통과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보통 2분을 넘지 않지만 이 짧은 시간 안에 숨막히는 장면을 만들어 방문객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깁니다. 사진 촬영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이곳은 꼭 방문해야 할 명소입니다. 기차가 신선한 농산물로 가득한 활기찬 상점들을 천천히 지나가는 모습을 촬영하면 멋진 사진을 찍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구르는 수박을 피해야 할 수도 있을 정도로 흥미로운 장면이 펼쳐집니다. 우리의 여행을 계속해서 모로코로 떠나봅시다. 모로코는 광활한 사막과 장엄한 아틀라스 산맥으로 유명한 나라입니다. 이곳에서 베르베르 사람들은 독특한 행사를 엽니다. 바로 이밀실 마을에서 열리는 베르베르 신부 시장입니다. 이 신부 시장은 단순한 문화 행사가 아니라 수천 명의 지역 주민과 전 세계 관광객들이 모이는 대규모 축제입니다. 베르베르 전설에 따르면 이밀실 신부 시장은 두 라이벌 부족의 젊은이들 사이의 비극적인 사랑 이야기에서 유래했다고 전해집니다. 삶에서 함께할 수 없었던 그들은 두 강이 반대편에서 생을 마감하기로 했습니다. 그들의 죽음 이후 두 가족은 화해하고 부족 간의 단합과 사랑을 기리기 위해 신부 축제를 열게 되었습니다. 매년 가을 2200m 고도의 이밀실 작은 마을에서 이 축제가 열립니다. 이때 젊은 베르베르 소녀들은 아름답게 치장하고 복잡한 메이크업을 하여 줄을 서서 젊은 남성들이 그들을 보고 감탄할 때까지 기다립니다. 베르베르 신부 시장이 특별한 점은 젊은 남성들이 신부를 고를 때 눈맞춤과 대화를 통해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서로 끌린다고 느끼면 손을 잡고 결혼 준비를 시작합니다. 베르베르 신부 시장에서의 결혼식은 단순한 의식이 아닙니다. 결혼을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악령을 쫓고 지속적인 사랑을 기원하는 특별한 의식이 수행되어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통계로는 모로코 관광청에 따르면 이밀실 신부 축제는 매년 약 2만 명이 참가하며 그중 약 30%는 관광객들이라고 합니다. 이는 관광 수익을 크게 창출할 뿐만 아니라 베르베르 사람들의 문화 이미지를 세계에 알리는 데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캄보디아에는 독특한 미식 경험을 즐기고자 하는 모험가들에게 유명한 시장이 있습니다. 바로 스쿤 곤충 시장입니다. 수도인 푸놈펜에서 약 70km 떨어진 스쿤은 튀긴 거미, 구운 귀뚜라미,
그리고 그릴에 구운 메뚜기까지 다양한 곤충 요리로 유명합니다. 스쿤에서는 곤충이 단순한 간식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캄보디아의 요리 문화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현지인들은 곤충이 자연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단백질의 풍부한 공급원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특히 튀긴 거미는 가장 인기 있는 요리로 많은 방문객들이 반드시 시도해야 할 별미로 꼽힙니다. 곤충을 먹는 것이 불쾌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한번 다시 생각해보세요. 영양 전문가들에 따르면 곤충은 단백질, 비타민, 섬유소가 풍부하여 건강한 식품 공급원으로 평가됩니다. 바삭하게 튀긴 거미 한 마리는 소시지와 비슷한 단백질 함량을 제공하면서도 지방 함량은 적습니다. 2019년 캄보디아 관광부의 조사에 따르면 매년 약 15만 명의 관광객이 스쿤 시장을 방문하며 그중 80% 이상이 최소한 하나의 곤충 요리를 시도한다고 합니다. 가장 인기 있는 요리는 튀긴 거미이며 그 다음은 소금에 절인 귀뚜라미와 그릴에 구운 메뚜기입니다. 친구들이 모두 삶을 정리하고 결혼을 했을 때 부모님에게 결혼하라고 압박을 받은 적이 있나요? 만약 그렇다면 상하이에 살지 않아서 다행이라고 느낄지도 모릅니다. 상하이에서는 부모님들이 직접 결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결혼시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하이 결혼시장은 부모님들이 매주 주말마다 큰 공원, 특히 인민공원에 모여서 자녀들의 정보를 게시판에 걸어놓는 곳입니다. 이는 마치 링크드인의 프로필을 작성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하지만 직업 능력 대신 키, 몸무게, 학력, 월급, 취미, 성격 특성 등을 포함한 정보를 적습니다. 중국 국가통계국의 2021년 보고서에 따르면 상하이에서는 25세에서 29세 사이의 여성 중 3분의 1이 미혼이라고 합니다. 전통적인 부모님들에게 이 통계는 충격적입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은 자녀들의 행복을 위해 직접 나서기로 결심했습니다. 매주 약 2,000명에서 3,000명의 부모님들이 결혼시장에 참석해 활기찬 분위기를 만듭니다. 어떤 부모님들은 몇 달 동안 자녀에 적합한 배우자를 찾지 못했지만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계속 참여합니다. 어쩌면 그것이 부모님의 사랑의 힘일지도 모릅니다. 상하이 결혼시장에서는 단순한 기본 정보만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관심사를 나열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이곳에서 부모님들은 자녀의 일상 습관까지 세세하게 적어 놓습니다. 예를 들어 제 딸은 아침 6시에 일어나 요가를 즐기고 커피를 마시지 않아요. 또는 제 아들은 요리를 할 수 있고 식사 후에는 항상 설거지를 해요. 같은 정보도 포함됩니다. 또한 부모님들은 이상적인 배우자에 대한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망설이지 않고 적어놓습니다. 예를 들어 포단대학 졸업 이상, 키 1.75m 이상, 비흡연자, 귀털 없음, 과 같은 요청을 볼 수 있습니다. 너무 구체적이라서 배우자를 찾는 것이 마치 일자리 계약서를 읽는 것처럼 느껴질 정도입니다. 스쿤 시장은 독특한 미식 여행지일 뿐만 아니라 캄보디아 사람들의 삶과 문화를 엿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곳에서 방문객들은 이국적인 음식을 맛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상인들과 대화하고 곤충 사냥 및 준비 과정에 대한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한 프랑스 관광객은 자신의 블로그에 이렇게 썼습니다. 저는 예전에 거미를 먹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끔찍한 일이라고 생각했지만 바삭하게 튀긴 거미 한 조각과 특제 소스를 곁들여 먹어본 후 그것이 잊을 수 없는 경험이었음을 인정해야겠어요. 서아프리카 해안에 위치한 작은 나라 토고는 세계에서 가장 이상하고 신비한 시장 중 하나인 로메부두 시장의 본고장입니다. 이곳은 단순한 시장이 아닙니다. 부두 신앙을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문화적이고 영적인 중심지로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로메 시장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 생명과 죽음이 얽힌 또 다른 세계로 들어선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이곳의 가판대에서는 동물의 뼈, 말린 소의 머리, 탈수된 정갈, 소의 두개골, 뱀의 가죽, 화려한 깃털 등 다양한 이색적인 물건들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동물의 잔여물에서 나오는 강한 냄새는 향과 섞여 다소 불편하지만 흥미로운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2018년 서아프리카 문화 및 역사 연구소의 연구에 따르면 매년 약 15,000명이 부두 신앙을 따르는 사람들이 의식에 참여하고 로메 시장에서 영적 상품을 구매하기 위해 토고를 방문한다고 합니다. 또한 매년 약 10,000명의 관광객들이 이 시장을 방문하며 이는 독특한 문화를 경험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매력적인 여행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마법을 믿는다면 이곳은 분명 당신의 천국이 될 것입니다. 로메부두 시장에서는 사랑의 주문, 행운의 부적,
악령을 쫓는 부적 등 다양한 마법 아이템을 찾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상인들은 마법사나 치료사들로 각 아이템의 사용법과 필요한 주문을 알려줍니다. 하지만 마법 아이템을 사서 모든 것이 잘 풀릴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오산입니다. 이곳의 마법사들은 아이템을 잘못 사용하면 예기치 못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항상 경고합니다. 한 여행자는 자신의 블로그에서 행운의 부적을 샀지만 호텔에 돌아가면서 그것을 실수로 부수었고 그 결과 여행 내내 불행이 따랐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길을 잃고 지갑을 잃어버리며 심지어 장난꾸러기 원숭이들이 신발을 훔치는 사건을 겪었습니다. 롬의 부두 시장은 단순한 시장 그 이상입니다. 이곳은 토고 사람들에게 문화적이고 영적인 중심지 역할을 합니다. 시장에서는 정기적으로 기도의식, 부두의식 및 전 세계의 마법사들이 모이는 행사도 열립니다. 이로 인해 롬의 시장은 아프리카의 종교와 문화를 탐험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꼭 방문해야 할 장소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태국을 떠나 중국 베이징의 독특한 시장으로 돌아가 봅니다. 이곳은 밤에만 살아나는 다자란 유령 시장입니다. 이름만 들어도 이 시장의 신비로운 분위기가 느껴지며 이곳에서는 골동품은 물론 초자연적인 기운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다자란 유령 시장은 부슈라고도 불리며 고대 도자기, 포켓 시계, 나무 마스크, 도자기 인형 등 다양한 유물과 특이한 물건들이 가득한 보물 창고입니다. 이 시장의 특징은 밤에만 운영된다는 점으로 대략 오후 11시부터 오전 4시까지 열립니다. 베이징의 어두운 골목길은 붉은 등불이 깜빡이며 비추고 다자라는 수백 개의 가판대와 신비로운 상인들로 가득 차며 활기를 띠게 됩니다. 베이징 골동품 협회에 따르면 다자란 시장은 매달 약 10,000명이 방문객을 끌어들이며 그중 약 60%는 전문 골동품 수집가와 상인들이고 나머지는 호기심을 가진 관광객들입니다. 이곳은 단순한 시장이 아니라 중국의 풍부한 역사 속 한 조각을 발견할 수 있는 살아있는 박물관입니다. 다자라는 그 골동품들뿐만 아니라 각 물품 뒤에 숨겨진 이야기를 통해 방문객들을 매료시킵니다. 상인들은 종종 고풍스러운 시계의 유래를 이야기해주며 구멍이 뚫린 눈을 가진 도자기 인형에 대해 묻는다면 스티븐 킹도 놀랄 만큼 오싹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다자란 시장에는 유명한 전설이 있습니다. 한 남자가 믿을 수 없이 저렴한 가격의 골동품 거울을 샀는데 집에 돌아와서 보니 그 거울은 밤에 자신의 모습을 비추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두려움에 빠진 그는 급히 시장으로 돌아가 거울을 반환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상인은 놀라운 기색 없이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거울이 당신을 선택했으니 이제 그것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무서운 이야기들 외에도 다자라는 귀중한 골동품으로 유명합니다. 만약 예리한 눈을 가진 수집가라면 합리적인 가격에 매우 희귀한 물건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격이 실제 가치보다 최소 50% 정도 더 비싸게 책정되는 경우가 많으니 잘 살펴보고 흥정을 잊지 마세요. 두바이의 멋지고 화려한 시장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곳은 고대 왕이 보석들로 가득한 왕자에 앉아있는 모습을 상상하게 만드는 곳입니다. 바로 두바이 골드수크입니다. 두바이의 데이라 지역에 위치한 이 시장은 380개 이상의 금 장신구 상점들이 있으며 다양한 디자인, 크기, 무게의 금 장신구를 판매합니다. 여기에서는 간단한 결혼 반지부터 2kg에 달하는 정교한 금 장신구까지 정말 다양한 상품을 찾을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2kg입니다. 두바이 골드수크가 오직 초보유층만을 위한 시장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낮은 세율과 경쟁력 있는 금 가격 덕분에 이 시장은 고급스러운 금 장신구를 합리적인 가격에 찾고자 하는 많은 방문객들을 끌어들입니다. 두바이 관광청에 따르면 매년 약 20톤의 금이 이곳에서 거래되며 총 거래 금액은 수십억 달러에 달합니다. 단순한 거래 중심지가 아니라 골드수크는 인기 있는 관광지이기도 하며 매년 500만 명 이상의 방문객을 끌어들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두바이에서는 특별한 날에 금이 이상적인 선물로 여겨진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발렌타인데이에 꽃이나 초콜릿을 교환하지 않습니다. 대신 비싼 금 장신구를 선물합니다. 골드수크의 한 상인은 여기에서는 기념일에 금 팔찌를 선물하면 그것이 진정한 관심과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두바이 시장에서 금의 품질은 철저히 검사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신중함을 기할 필요가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상점들은 종종 시장 가격보다 높은 가격을 책정하는 경우가 많고
가격 흥정은 이곳 쇼핑 문화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곳에 오시면 먼저 금의 순도에 대해 문의하시고 가격을 천천히 협상하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 제시된 가격에서 20에서 30% 낮은 가격을 제안하는 것을 주저하지 마세요. 때때로 상인들은 고객을 유지하기 위해 그 정도 가격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여정을 계속하며 우리는 인도네시아에 도착합니다. 이곳은 독특한 거래 방식으로 유명한 곳, 바로 서부 수마트라에 위치한 마로속의 침묵의 시장입니다. 이곳에서는 모든 거래가 완전히 침묵 속에서 이루어지며 오직 몸짓으로만 의사소통이 이루어집니다. 마로속 시장은 수백 년의 역사를 자랑하며 미난카바오 사람들의 가축 거래 문화의 일환입니다. 그들은 가격을 비밀로 유지하는 것이 존경을 나타내고 구매자와 판매자 간의 갈등을 방지한다고 믿습니다. 이 방식은 양측 모두가 직접적인 흥정을 피하고 존엄성을 지킬 수 있도록 돕습니다. 마로속 시장에서는 구매자와 판매자가 차양 아래에 서서 손만을 보이게 됩니다. 그들은 미묘한 손짓을 통해 소통합니다. 가벼운 고개 끄덕임, 머리 흔들기, 손바닥을 살짝 두드리는 것으로도 모든 협상이 이루어집니다. 인도네시아 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마로속 시장에서는 매년 약 15,000건의 가축 거래가 이루어지며 주로 소와 물소가 거래됩니다. 이 거래 방식은 효과적일 뿐만 아니라 전통과 문화에 깊이 뿌리박혀 있습니다. 존엄성을 지키고 갈등을 피하는 것 외에도 마로속 시장은 가격에 대한 불필요한 논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한 지역 주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서로 논쟁하거나 소리 지를 필요가 없습니다. 가벼운 손끝의 터치만으로 우리가 합의에 이르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서부 수마트라에 가게 된다면 마로속 시장을 방문해 이 독특한 거래 방식을 관찰해 보세요. 하지만 그 전에 손짓 언어를 조금 배워두지 않으면 한 마리 소 대신에 가축대를 사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제 우리는 아르헨티나의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에 있는 페리아 데 마타데로스, 즉 도둑 시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시장은 오싹한 이야기, 속임수, 그리고 독특한 상품들로 유명합니다. 그 이름만으로도 마치 영화 속 블랙마켓을 연상시키지 않나요? 페리아 데 마타데로스는 단순히 도난품을 거래하는 시장이 아닙니다. 고대 유물, 수공예품, 가축 도구 등으로 유명한 시장입니다. 이곳에서는 안장, 단검, 칼, 장식용 조각상, 빈티지 포켓워치 등 다양한 물건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장을 정말로 특별하게 만드는 것은 그 음침한 분위기와 물건의 출처를 둘러싼 신비로운 이야기들입니다. 판매자들은 물건의 진짜 출처를 거의 밝히지 않으며 대신 물건을 더 매력적으로 만드는 복잡한 이야기들을 만들어냅니다. 페리아 데 마타데로스에서는 마치 가브리엘 가르시아 마르케스의 소설 속 이야기에 들어간 듯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일부 물건은 19세기 유명한 장군의 소유였거나 한때 부유했던 가문이 상속품으로 전해진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가 사실인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때때로 고객들은 물건의 물질적 가치뿐만 아니라 그 뒤에 숨겨진 이야기 때문에 구매하게 됩니다. 부에노스아이레스 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마타데로스 시장에 있는 물건 중 약 40%는 출처 문서가 없으며 그중 약 30%는 도난과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바로 이 모호함이 시장의 독특한 매력을 만들어내며 보물 사냥꾼들의 성지가 되게 만듭니다. 아르헨티나의 활기찬 분위기를 뒤로하고 이제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도인 볼리비아의 라파즈에 도착합니다. 이곳에서 우리는 마녀 시장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 시장에서는 라마테아, 말린 정갈, 부적, 집 인형 등 다양한 물건들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더욱 흥미로운 점은 이 모든 아이템들이 현지인들에 의해 강력한 영적 유물로 여겨지며 보호와 행운을 가져다 준다고 믿어진다는 것입니다. 수세기 전에 시작된 마녀시장은 부두교 신자들과 야티리라고 불리는 현지 주술사들이 모이는 장소입니다. 그들은 이 시장에 있는 각각의 물건이 고유한 영적 힘을 가지고 있다고 믿으며 동물 해골에서부터 정교하게 손으로 조각된 작은 인형들까지 모두 특별한 힘을 지닌다고 생각합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볼리비아 관광청에 따르면 매년 약 30만 명의 사람들이 마녀시장을 방문하며 그중 70%가 국제 관광객이라고 합니다. 이는 이 시장이 현지인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온 호기심 많은 여행자들에게도 큰 매력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가장 유명한 판매 아이템 중 하나는 라마테아로, 이는 행운을 가져다주고 가족을 악령으로부터 보호한다고 믿어집니다. 고대 아이마라, 에이메라 신앙에 따르면
새로운 집을 지을 때 가족은 라마테아를 집 기초에 묻어 신들의 보호와 축복을 기원합니다. 여기에서 물건을 파는 상인들은 단순한 상인이 아닙니다. 그들은 종종 주술사나 치유사로 영적 의식에 대한 깊은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각각의 물건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 조언을 제공하며 재물을 바치는 올바른 방법과 함께 특정 주문을 어떻게 외워야 하는지 알려줍니다. 쇼핑 외에도 기도 의식에 참여하거나 주술사가 영혼을 부르고 정화 의식을 수행하는 모습을 관찰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마녀 시장을 볼리비아 사람들의 영적 세계와 신앙을 탐험하려는 이들에게 매우 흥미로운 목적지로 만들어줍니다. 여정을 계속해서 우리는 미얀마에 도착합니다. 이 나라는 황금탑과 신비로운 풍경으로 유명합니다. 여기에서는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큰 보석 시장 중 하나인 만달레이 보석 시장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값진 비취, 에메랄드, 루비가 공개적으로 거래됩니다. 미얀마는 오랜 세월 동안 루비와 비취의 주요 생산국으로 명성을 떨쳤습니다. 미얀마의 보석 광산은 수천 년의 역사를 자랑하며 국가 경제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해왔습니다. 영국 식민지 시대에 설립된 만달레이 보석 시장은 빠르게 이 지역에서 가장 큰 보석 거래 중심지로 자리 잡았습니다. 오늘날 이 시장은 전 세계의 상인들을 끌어들일 뿐만 아니라 보석 애호가들과 독특한 보석을 찾는 사람들에게 매력적인 여행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미얀마 보석협회에 따르면 만달레이 시장에서 매년 약 5만 개의 보석이 거래되며 그 총 거래 가치는 수백만 달러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 시장은 또한 아시아뿐만 아니라 전 세계 보석 시장의 주요 공급처로 간주됩니다. 만달레이 시장에서는 다양한 크기와 색상의 보석을 진열한 수백 개의 상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흥미로운 점은 모든 보석이 다 가공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일부 보석은 여전히 광산에서 나온 먼지가 묻어있는 채로 그대로 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보석들 속에는 마법 같은 아름다움이 숨어 있습니다. 경험이 풍부한 보석상은 보석을 빛에서 보면 품질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보석의 미세한 면을 찾는 방법, 색상과 투명도, 기타 중요한 요소들을 평가하는 방법을 가르쳐 줄 수 있습니다. 이는 전문 상인들이 수년 동안 연마해온 기술입니다. 만달레이 보석 시장을 처음 방문할 때는 주의해야 합니다. 판매자가 주장하는 가격이 실제 가치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용한 팁은 가이드나 보석 전문가와 함께 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가짜 보석이나 저품질의 보석을 구매하는 것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격 흥정을 잊지 마세요. 특히 방금 구매한 보석과 똑같은 보석 목걸이를 2배 가격으로 판매하는 상인을 발견하면 더욱 그렇습니다. 이 시장의 상인들은 보통 가격을 내릴 준비가 되어 있으며 제품에 대한 지식을 보여주면 협상에 유리합니다. 전 세계의 시장들이 그 독특함과 이상함으로 관광객을 끌어들이지만 이들 시장은 또한 문화적, 사회적 문제에 대해 생각하게 만듭니다. 불가리아의 신부 시장이나 다자란 유령 시장과 같은 시장들은 단순한 거래 중심지가 아니라 전통, 역사적 서사, 현대사회의 도전 과제를 상징하는 곳입니다. 그렇다면 이 13개의 특별한 시장 중 어느 곳을 탐험해보고 싶으신가요?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주세요. 좋아요, 공유, 구독을 눌러 새로운 에피소드에서 세계의 다른 신비로운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알아보세요. 새로운 모험에서 만나요.